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못딱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3D 못딱입니다. 이 부분도, 자, 이 명령어도요, 필렛 명령어 있죠, 라운딩, 못깎기라는 명령어와 동일하게 두 가지에 대한 명령어를 배워볼 텐데, 자, 이번 시간은요, 챔퍼 엣지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도요, 자, 단축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챔퍼 엣지라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렛 엣지 있죠. 필렛 엣지와 동일하게 솔리드 편집이라는 도구 막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챔퍼 엣지입니다. 모양이 좀 보이죠? 자, 이런 색칠된 부분이 못따기가 되어 있게끔 못따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 편집이라는 도구 막대가 없다고 그러시면은 어떻게든 명령창의 위쪽에 도구 막대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요.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은 도구 막대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가 보이죠. 여기서 솔리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만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도구 막대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없었죠. 자, 지금은 없습니다. 마우스 클릭하고요. 솔리드 편집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자, 왼쪽에 끝 지점을요.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항상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치를 해뒀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더라도 이렇게 항상 도구 막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클래식 모드라는 그런 형태에 대한 작업 공간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리본 형식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클래식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다 있죠. 그리고 리본 형식에서도 자, 이런 도구막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요. 아마 설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볼 챔퍼 엣지라는 명령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형태는요. 챔퍼라는 게 뭐죠? 못딱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인이 있다 그러면 선이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못따기에 대한 거리값을 인정을 했죠. 2D 배울 때 챔퍼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는요. 한쪽에 대한 거리값과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해서 자, 이 거리값 예를 들어 10mm씩 입력을 했다 그러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거리값이 10mm인 자, 이 부분도 10mm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도 10mm로 모각기를 하는 거죠. 또는 반대로 거리값을 다르게 줌으로써 한쪽은 10mm, 다른 쪽은 뭐 20mm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라인 명령어로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 그러면요. 2D 명령어는 CHA였죠. CHA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거리값을 두 개를 입력하죠.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클릭하는 선에 대한 거리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값을 지정하는 게 두 번째 클릭하는 선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리값을요. 15로 하고요.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두 번째 거리값을요. 50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5, 두 번째는 50인. 자, 이렇게 목각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이 50mm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이 15mm인 거죠.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거리에 대한 부분도 2D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D는 좀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챔퍼 엣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자, 명령 풀네임을 입력해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클릭을 하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은 필렛 엣지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중에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를 지정하는 거죠.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첫 번째 거리 값을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두 번째 거리 값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요. 못따기 하려는 모서리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 후에 엔터 클릭 후에 엔터 클릭 마시면은 못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동부에 대한 시점으로 옮겼죠. R20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골뱅이 입력하고요. 이번엔 150, 150인 150에 150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위쪽으로 100mm만큼 돌출할게요.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150에 150인 높이가 100인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못따기를, 자, 이 부분을 하겠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부분이 2D와는 다르게 이 선을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필렛도 그랬죠. 필렛 엣지와 필렛 명령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에 대한 이 선을 선택함으로써 한 번에, 그쵸? 선택을 함으로써 못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 위쪽에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챔퍼 엣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실행되죠. 옵션 중에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그래서요,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첫 번째 거리 값을 지정하랍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10을 해볼까요? 15, 20을 해보겠습니다.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두 번째에 대한 거리값도 지정을 하죠. 그래서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보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못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이 클릭을 하고 나서 맞다 그러면 엔터 클릭 마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겁니다. 치수를 재어보면요, 자, 이 부분이 20mm, 그렇죠? 이렇게 20mm가 되는 거죠. 자, 20mm와 2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좀 전에 20과 20인 가상의 이 꼭지점에서요 20mm, 자, 이쪽으로도 20mm씩 이렇게 동일하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컨트롤 Z를 했어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요. 자, 모서리가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 자, 이번에는요 거리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에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두 번째 값을요 50으로 되어 있네요.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못따게 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이요, 짧은 구간이 20mm, 긴 구간이 50mm인 거죠. 이쪽이. 자, 이렇게 못따기를 한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이 맞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방향으로 맞다라고 하시면은 엔터를 두 번만 클릭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요, 다시 아래쪽을 보시면은 거리 값을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 값을 보면요, 다시 이렇게 옵션이 있죠. 그래서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반대로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맞다,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엔터 클릭 하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한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좀 어떤 부분이 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짧은 부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번거롭게도 아니다 그러면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른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보고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못따기를요 여러 개, 한 번에 한 개씩이 아닌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우선은요, 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첫 번째 그립값과 두 번째 그립값을 각각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모서리, 못따기 하려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 이 부분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자, 이 부분에서 처음에 못따기 하는 부분을 선택하라죠. 제가 선택하라 했죠. 자,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모서리를요 반대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게 좀 귀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선에서 관련이 있는 면이 어떤 부분이죠? 자, 이 면인 거죠. 이 면과 그리고요. 자, 이 면인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선택을 한다면요. 자, 이 부분을 처음에 선택했다 그러면 자, 왼쪽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네 개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총 4개만 되는 거죠. 반대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선, 처음에 선택했던 이 선에서 연관된 면에 대한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엔터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한 모서리와 연관이 있는 한 면을 이루는 모서리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선택한 모서리와 연관이 있는 한 면을 이루는 모서리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거리 값을 다시 두 개를 같이 15로 15 입력하고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서리 하나를 클릭을 하죠. 그런 다음 다른 모서리를 자, 위쪽에 대한 모서리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하니까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서리는 한 면에 속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루는 연결되어 있는 면을 선택하는 거죠. 왼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오른쪽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한 모서리만, 한 면을 이루는 모서리를 4개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SHA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못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인 거죠.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챔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위쪽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대한 부분을요,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 부분의 선과 이루는 부분이 자, 아래쪽이고요. 또는 위쪽인 거죠. 자, 이 부분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고요.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에 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모서리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 아래쪽에 대한 네 부분이 아닌 반대편까지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면도로 보이는 이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면도에 대한 부분 반대편은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엔터 클릭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챔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필렛에서도 배웠던 옵션인 루프라는 옵션이 챔퍼 엣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면을 이루는 면을 한 번에 선택해서 해주는 그런 옵션이죠. 자, 컨트롤 Z를 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필렛과 동일하지만 거리값만 입력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요, 챔퍼 엣지 명령어를 실행하시고요, 거리값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첫 번째 거리값 입력하고 엔터 클릭, 두 번째 거리값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옵션 중에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L이고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못따기 하려는 모서리를 한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필렛과 동일하죠? 이 면이 맞느냐? 그럼 수락할 거면 엔터를 하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은 넥스트인 다음이라는 옵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이 아니다 그러면 N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이 면이 맞다 그러면요, 엔터 클릭을 3번 하시면 돼요. 번거롭죠 좀? 번거롭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자,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20으로 할까요?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요, 루프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는 거리값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다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루프에 대한 부분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라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 자, 한쪽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자, 이 면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네 면을 한 번에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면이 맞다 그러면요, 엔터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요, 넥스트인 n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요, 자, 어떤 부분이 되느냐, 처음에 선택했던 이 면과 연관 있는 면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면은 안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 처음에 이 면을 선택했다면, 자, 이 모서리를 선택했다면요, 자, 이 모서리요, 이 면과 이 면 중에서 못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전에 자, 이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과요, 자, 이 부분만 한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다, 이 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n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바뀝니다. 미리 보기 또 보여주죠. 자, 그러면 맞다 그러면요,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함으로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또는 다르게도 이 루프라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넥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닌,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이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루프를, 자,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자,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요, 먼저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루프라는 옵션을 다시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 이 두 방향 중에서요, 이 두 방향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이 두 면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분을 선택을 해서 루프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여러분들이 자, 위쪽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선에서 한 곳을 클릭함으로써 자, 이 면에 대한 4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못따기 엣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자, 이 모서리 부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루프 옵션을 사용하는 게 아닌, 자,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옵션 중에서 또 물어봅니다. 있죠? 루프라는 게 또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위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위쪽에 접하는 면에 대해 한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 다음 엔터 클릭, 엔터 클릭만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서를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방향을 한 번에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거리값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하니까요, 첫 번째 거리값은요, 왼쪽이고, 두 번째 거리값은 자,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다를 때, 거리값이 다를 때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명령을 실행하고요,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엔 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나머지는요 75로 해볼게요. 자, 하나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은 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자, 이 부분이 짧고요, 그렇죠? 왼쪽 부분이 짧고 오른쪽이 어떻습니까? 길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자, 이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루프라는 옵션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을 실행하고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자, 이 모서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면도가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측면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측면도는 안 보이죠. 먼저 루프라는 이 옵션에서 정면도가 먼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면이 첫 번째 거리값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부분을 다시 명령어를 선택하고요, 실행하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측면도가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요 우측 면도가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은 챔퍼를 해보면요, 챔퍼를 해보면 우측 면도가 먼저 거리값이요 짧은 거리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이 예를 들어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리값이라는 거죠. 다시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번엔 이쪽으로 해볼까요? L을 입력하면 클릭.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정면도에만 보이는 거죠. 정면도가 먼저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챔퍼를 이용해서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D를 입력하면 클릭, 15를 입력하면 클릭, 뭐 75를 입력하면 클릭.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루프에 대한 옵션이 먼저 선택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게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되는데 평면도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정면도가 최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거죠.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위쪽의 모서리를 선택하더라도 평면도가 선택되는 게 아닌 정면도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또는 우측면도가 선택이 먼저 되고요. 좌측면도 또는 배면도가 먼저 이 위쪽 아래쪽이 아닌 이 외곽을 두르고 있는 면이 먼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행해서 루프 명령어로 선택을 한번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반대편에 대한 정면도의 반대편이 먼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짧은 구간, 평면도에 대한 부분이 긴 구간으로 거리값을 설정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보통 챔퍼는요 두 개의 거리값을 보통 같은 거리값으로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헷갈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거리값이 대부분이 같은 값을 갖는 그런 모델링 또는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이 챔퍼 엣지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한적인 것도 많고요. 좀 번거롭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자, 이 챔퍼 엣지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은요 챔퍼 엣지가 아닌 챔퍼 명령어로도요 3D 모델링 못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시간은요 챔퍼의 2D에서 사용했던 챔퍼에 대한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한번 못따기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